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국회 정보 보고를 통해 북한이 ICBM의 모든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상각도 시험 발사 시점을 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베리함과 한국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이 참가한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이 실시됐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22일 밝혔습니다. 훈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시간가량 이어졌고 장소는 지난해 10월 미한일 미사일 방어 훈련 때와 비슷한 독도 인근 공해상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한국과 일본이 탐지 추적하면 이를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각각 미국 측에 전달하고 미국이 이를 다시 상대국에 공유하며 가상 요격하는 절차입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와 추적,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으며 미한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보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 직할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ICBM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했고 대미 압박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여당인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유상범 의원이 전했습니다. ICBM을 정상 각도로 지금까지 발사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그 능력은 다 구비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고려해서 그 타임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군사정보본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핵폭탄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힌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방사포라기보다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발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입장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고체 연료 추진 ICBM 개발 여부와 관련해 연내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해군 당국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한국 해군에 따르면 칼 토머스 미 7함대 사령관과 김명수 한국 해군작전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이날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군 해군 7함대 사령부에서 해상지휘관 회의를 열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지휘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3자 훈련 방안과 해상작전 정보 공유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는데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한 양측은 이번 3자 회담에 앞서 별도의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해상작전 수행과 정보 공유 강화 등 안보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계획된 양국 연합훈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G7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뮌헨 안보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지난 주말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고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중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7 장관들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모든 나라들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북한의 최근 ICBM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도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은 지역 파트너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 타이완 등도 성명을 통해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데 따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직후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관련국인 한국 등 11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단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ouncil silence has not led to restraint in Pyongyang. In fact, it has emboldened the DPRK authorities. The latest ICBM launch is a test of the Council's resolve and purpose, and we now must act.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2주년을 맞아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이 북한의 외국인 억류 실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자위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국가인 스웨덴은 북한의 자의적 구금 실태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과 구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구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BOA의 서면 질문에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기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의 규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BOA에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수호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서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이날 B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국가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의적 구금을 악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2년 전 캐나다는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의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했다며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며 선고하는 관행을 저지하고 종식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69개 국가와 유럽연합이 이 선언을 지지하고 이런 관행에 반대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2주년을 맞아 캐나다는 선언문을 승인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선언문 승인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구나 이 잔인하고 부당한 관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극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자의적 구금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을 계속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받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은 앞서 구금했던 미국인 3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두 석방했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해서는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 당국자 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대표와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부차관보는
21일 미국을 방문한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 기획단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정권이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동안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지난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한 것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미한 동맹, 그리고 미한일 안보 협력에 압도적인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한 군 당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상정한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미국에서 시타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 대량살상 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또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며 미한 대표단은 회의 직후 미국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국 핵잠수함 기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 발생 시 미한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고 미한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